뭐?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에 핀다니. 엄마가? 그래, 엄마한테 애인 있는 것 같다고. 네가 직접 본 거야? 아버지가 계시는데 엄마가 무슨 바람이야. 시어머니가 웬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아가씨의 말에 저와 남편은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처음에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도 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싫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아가씨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가씨가 직접 본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라 들었죠. 아니, 봤다고 해야 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좀 말 좀 해봐. 정말.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내가 직접 엄마 애인을 본 건 아니야. 근데 통화하는 걸 다 들었다고. 뭐? 너 지금 통화 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가 뭐 그냥 친구랑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전화 좀 한 거 가지고 왜더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오빠는 그럼 자기야 여보야 하는데 그게 친구 사이인 것처럼 들려? 그걸 듣고도 의심을 안 하겠냐고. 근데 엄마가 설마 네 앞에서 대놓고 그랬을 리는 없고 네가 그걸 어떻게 들었어? 카메라로 봤어. 엄마가 우리 집에 현우 봐주러 가끔씩 오잖아. 근데 저번에 엄마가 현우랑 같이 있었는데 현우가 다친 적이 한 번 있었어. 애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애가 혼자 의자 밟고 싱크대까지 올라가서 상부장을 뒤지는 동안 엄마가 그걸 못 봤다는 거야. 이제 겨우 4살짜리 애가 거길 올라간다고 몇 분 만에 손살같이 올라갈 리도 없고 옆에 같이 있는 엄마가 그걸 못 봤다는 게 이상하잖아. 엄마 말로는 화장실 가느라 못 본 거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안 그래도 몇 번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다퉜는데 엄마는 잘못 없다고 화만 내고 나는 애가 걱정되니까 엄마 몰래 우리 집에 홈캠을 달았어. 당연히 엄마는 몰랐지. 내가 그거 달았다고 하면 엄마 성격이 가만히 있겠어? 부려만 먹으면서 감시하고 의심한다고 난리치겠지.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이라도 놓으려고 몰래 홈캠을 설치했는데 엄마가 계속 누구랑 통화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소리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 싶어서 스피커를 꺼두고 나왔는데 엄마 모습이 평소랑 다른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스피커를 켜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웬 남자랑 전화를 하더라고. 시누이 대신 잠깐씩 아이 봐주시는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겼던 시누이가 관찰용으로 두었던 홈캠에서 시어머니가 애인과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가씨가 오해하는 거겠지 싶었던 저의 남편도 직접 듣고 봤다는 말에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언제 알았는데? 좀 됐어. 한 몇 달? 뭐? 아니, 이런 일을 그동안 너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는? 아빠도 모르지. 내가 엄마 외도를 아는 거 엄마도 몰라. 그렇다고 내가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 나도 머리 복잡했다고. 그런다고 엄마 비밀을 덮어주고 있었어? 차라리 정리하시라고 말리기라도 했어야지. 그런다고 엄마가 내 말을 듣긴 하겠어? 오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진짜 머리 아팠어. 이걸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다고. 그렇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 부모님 이혼시킬 거야? 그럼 아버지는 바보같이 모르게 당하시게 그냥 둬? 나도 엄마가 잠깐 그러다가 말 줄 알았어. 그래 두부 오래 사셨으니까 잠깐 권태기 같은 게 온 거겠지 했다고. 몇 달 기다려보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일이 생겼어. 이미 시어머니 외도로도 충분히 큰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더 큰일이 있다는 건지. 아가씨는 조금 전의 얘기보다 더 큰일이 있다며 저희를 긴장시켰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가 마음 맞는 친구 만나서 그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30년 넘게 오래 살다 보니 잠깐 마음이 흔들린 거라고.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통화 내용에 엄마가 그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는 거야. 투자금 뭐라고. 아무튼 그 남자한테 엄마가 돈을 해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 자세히 좀 얘기해봐. 무슨 돈 말하는 거야? 아니
나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직접 봐. 그러면서 아가씨는 자기 집 홈캠에 찍혀있던 문제의 그 동영상을 저희 앞에 틀어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내연남과 심상치 않은 통화를 나누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찍혀있었죠. 그래, 자기가 말했던 그 돈은 금방 말 안 될 것 같아. 내가 누구야? 내가 허풍이나 떨 사람이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니까? 아, 어디서 돈이 생기냐고? 별건 아니고 애 아빠가 아들 집 사라고 돈 보태주겠다고 모아둔 게 있거든. 그거 몰래 쓰려고. 걔들 당장 이사 갈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자기가 다시 갚아주면 되잖아? 안 들키면 그만이지. 저번에도 안 들켰잖아. 시어머니는 내연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마련하셨다는 돈을 말이죠. 대화를 다 들어보면 이미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빼돌린 돈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시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사셨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피 같은 그 돈을 감히 상간남에게 건네다니요. 시어머니가 그런 줄도 모르고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직접 양말까지 끼워 신으시는 아버님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가 엄마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그놈한테 주겠다 이런 거잖아. 그래.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독한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엄마 말하는 거 보면 이미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놀라서 오빠한테 바로 달려온 거잖아. 그러게 너는 진지하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벌써 이놈한테 얼마나 갖다 줬는 줄 알아?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바람났어? 그래 여보, 아가씨 탓은 아니잖아. 아가씨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나 같아도 쉽게 말 못했을 거야.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그래, 오빠가 내 속을 알기나 해? 하여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당장 말씀드려야지. 엄마가 이러다가 웬 논팽이한테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게 생겼는데 그걸 말씀 안 드려? 근데 나는 아빠가 걱정이라. 아빠 안 그래도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시면 어떡해. 돈도 중요하지만 아빠 건강 생각해야지.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몇 년 전 수술까지 받으셨던 시아버지가 혹시나 충격에 몸에 물이라도 가시면 어떨지. 아마 아가씨도 그래서 말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해? 아버지 돈 관리는 엄마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몰래 처리할 수도 없잖아. 결국 해결하려면 아버지가 아셔야 해.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엄마 이번 일 절대 용서 못해. 엄마가 이 일로 이혼 나가셔도 할 말 없다고 본다. 이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아버지 마음이지만 어쨌든 아버지도 사실관계를 아셔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엄마 불륜을 알고도 계속 입 다물고 있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이야. 충격받으셔도 할 말은 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 있어. 결국 남편은 그날 밤 혼자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라도 따라가 봐야 하나 싶었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실까 싶은 생각에 저는 집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같이 계시다면 저한테 화풀이라도 할까 싶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마침 시어머니가 또 모임이라며 집에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 어쩌면 또 내연남을 만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아버지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쓰러지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충격은 크게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되신 아버님은 당장 통장 내역들부터 확인을 하셨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수중에 들어있던 통장들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던 건지 세세하게 확인을 하셨겠죠. 신우이가 통화 내용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알려서 그런지 다행히 아직 투자금이라던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내연남에게 주었는지 같이 쓴 건지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금액들이 몇 번 빠져나간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다 해서 10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돈이었는데 평소 시아버지가 돈 쓰는 일에는 인색했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싶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신 아버님은 식구들을 불러 시어머니 앞에서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악몽 같았죠.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을 안 해? 아니 애들까지 다 불러놓고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마누라한테도 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얘들아, 니네 아버지 왜 이런지 아니?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된 이유를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이유를 물으셨지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아직까지 당당하신 걸 보니 역시 시어머니는 아가씨 집의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고 계신 듯 했어요. 그때 아가씨가 시어머니 앞에 그 영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당연하게도 변명을 하셨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너 난 몰래 찍고 있었니? 아니 세상에 딸년이 엄마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그 앞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당신 그동안 나 몰래 다른 놈 만나고 다녔어? 내 피 같은 돈까지 갖다 바치고. 아니야 여보, 당신이 이것만 보고 오해라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나 아는 친구 엄마야. 돈 좀 빌려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야. 수화기 소리를 너무 크게 해두셔서 상대편 남자의 목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친구라며 잡아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자신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신 시어머니는 방법을 바꾸셨는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나 갈구려고 식구들 다 모여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서 소용 하나 없다 그러더니 자식들이 지 어미 이해해줄 생각 못하고 다들 애비 편만 들어. 이것들아, 니들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내가 젖물려 키웠다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이해하고 덮어줄 게 따로 있지. 엄마는 우리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를 엄마 혼자 키웠어. 아빠는 부모 아니야? 나도 엄마 편 들어주고 싶었어. 내가 이걸 이제서야 알았는 줄 알아? 엄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도 금방 지나가겠지. 어? 엄마가 잠깐 그러고겠지. 계속 이해해보려고 했다고. 내가 전에 엄마더러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고.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거 그냥 아만인 줄 알았어? 엄만 정신 차리라고 돌려서 한 말이야, 알아? 엄마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면서 딴 놈한테 그 돈을 퍼주냐고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은 자식도 아니야. 그동안 내가 해준 걸 기억도 못하고 이것들이 다들 합심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너, 니네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어? 입 다물고 한 통 속으로 나 속이니 기분 좋던?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너 괴롭혔다고 어디 한번 못해봐라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이혼이라도 해서 나 안 보고 살고 싶어서? 자식들에게까지 화를 내시던 어머니는 갑자기 타겟을 돌려 조용히 있던 저한테까지 화살을 돌리셨습니다. 언제나 모든 탓은 제 탓으로 돌리시던 분이니 놀랍지도 않지만 자기 불륜 사실까지 제 탓으로 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부정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맞았으니까요. 그동안 시어머니 괴롭힘에 시달린 만큼 시달렸던 저로서는 시어머니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었겠죠. 그걸 시어머니가 알고 계신 걸 보니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히셨는지 당시도 영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신 그만 안 해? 잘못을 저질렀으면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뭘 잘했다고 자식들의 며느리까지 들먹이는 남 탓을 해? 내가 그동안 당신 성질머리 참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을 그냥 둬서 이 지경이 되었나 싶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당신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도 여기서 더 우스워지기 싫고 당신이 끝까지 용서 구할 생각 없어 보이니 내가 먼저 말할게.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이혼? 누가 이혼해준대? 나 이혼 안 할 건데 내가 왜 나가? 못 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속생애하시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확고히 이혼을 결정하셨고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셨어요. 이미 모두들 아버님 편을 드는 탓에 시어머니는 기가 꺾이셨는지 마지못해 쫓겨나듯 짐을 싸서 짐을 나가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가씨 얘기 듣기로는 이모님 댁에 가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가씨한테 시아버지 마음 돌리시게 도와달라고 하셨다는데 그런 일을 버리시고 이혼당할 줄 모르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두 분은 이혼 정리가 될 때까지 별거생활을 하셨고 이혼을 못하겠다며 버티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버님은 결국 소송을 하셔야 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지난 세월 함께한 정으로 최대한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리셨네요. 어차피 아버님이 이길 게 뻔한 일인데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을까요?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더 화가 나신 시아버지는 상간남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불륜을 한 적 없다며 잡아떼셨지만 아가씨의 홈캠에 들어있는 전화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저희도 불륜이 성립되려면 혹시나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같이 있는 사진이라도 찍어야 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그런 증거로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가씨가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설치한 카메라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쓰이게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아가씨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이혼에 죄책감을 갖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아버지께 잘된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속이 후련하구나. 그동안 나도 쌓인 게 많았던지 차라리 잘 됐다 싶다. 물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서 어쩌겠냐.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시아버지는 황혼 이혼을 그것도 시어머니 외도로 하게 되신 게 속상하신 것 같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이신 듯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두 분이 헤어진 뒤로도 시어머니보다는 아버님이 잘 지내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님이야 경제력도 있으시고 혼자 워낙 뭐든지 잘하시는 분이시지만 평생 살림만 하시며 굳은 일은 시아버지에게 떠넘겼던 시어머니는 홀로 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가씨나 저희 남편도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해 연락을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왔었지만 저는 아예 받지도 않고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전까지야 저도 며느리로서 도리했을 뿐이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혼자 대신 시아버님을 더 챙겨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라는 생각에 저는 아버님이 오래도록 건강하시만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번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고 왔지만 집에 모셔온다거나 저한테 따로 시어머니 얘기를 전하진 않아요. 사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애정이 남았다니 보다는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거라 저도 그걸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저도 남편을 이해하죠. 그 후 저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새 쌍둥이에 낳았고 그렇게나 바라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서도 시모에게 험한 말을 들었던 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더 행복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저를 보듬어주고 먼저 아이 낳아 고생하는 시누이도 갖은 선물까지 하며 저희 출산을 축하해주니 무척 고마웠습니다. 아버님도 당연히 축하해주셨죠. 그동안 임신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리셨기에 더 기쁘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제게도 큰 선물을 주셨네요.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그동안 무슨 고생했는지 나도 잘 안다. 내가 진작 너한테 힘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이제는 괴롭힐 사람도 없고 혹여나 내가 너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다. 어렵게 자식들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애들이랑 행복해져야지. 이거 많이는 아니고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인데 일이 이사가 됐어라. 진작 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늦어졌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이거 네 몫이다. 돈으로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너 고생한 거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냥 받으려. 자식들이 드려야 하는데 저희에게 큰 돈을 주시기에 괜찮다고 못 받겠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 돈을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라며 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리 여유가 있으신 건 아니라 돈을 덥석 받기 죄송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니 저도 마다할 수만 없었습니다. 돈보다는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감사하게 받기로 했어요. 이제 아이 셋을 키워야 하니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긴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받은 만큼 더 크게 들려드리기로 하며 아버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의 도움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와서 새 쌍둥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아이 셋을 돌보려니 그만큼 기쁨도 3배가 된다 싶어요.